여러분, 오늘이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인데요. 다들 월요일 아침이라 좀 바쁘고 정신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쁠수록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귀근왈정, 시위복명. 아,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한다. 그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려면 결국 보이지 않는 그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흔들리면 결국 다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그러니까 시니어 복지와 노후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사실 고령화라는 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요. 케어유니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쫙 집약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미리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 정책 몇 개 발표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가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그걸 전달하는 체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에다가 최신 의료기술까지 이게 다 하나로 쫙 연결되는 거대한 퍼즐이더라고요. 거대한 퍼즐이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가장 논쟁적인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풀어보죠. 인천시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버스 무임승차 나이 올리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여론이 진짜 팽팽하거든요.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65세라는 나이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합의가 끝난 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도 그렇고 다 65세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75세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찬성하려는 쪽에서는 수명도 늘었고 다들 정정하신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생 세금 내고 이제 혜택 좀 보려는데 뺏어간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스마트폰 운영 체제 있잖아요. OS. 그걸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OS 업데이트요? 그거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이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복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스마트폰을 굴러가게 하는 기본 OS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75세 버전으로 훅 올려버리니까 그 안에 깔려있던 다른 앱들이 막 에러가 나는 거군요. 맞아요. 연금 앱, 의료비 앱 이런 게 새 OS랑 충돌할까 봐 엄청 불안한 거죠. 이게 단순한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 아닐까요? 진행자님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그런데 그 OS 관점에서 보면 불안하다고 옛날 버전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느려지거나 버벅거리겠죠. 버벅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기가 과부하로 터져버립니다. 통계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는데요. 198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도 안 됐거든요. 4%요? 와, 지금은 거의 20% 넘지 않나요? 노인 가구 비율이 무려 두세 배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어머, 3배나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아졌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이제는 청년 두세 명이 1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75세 상향은 어떤 이념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복지라는 서버가 다운되지 않기 위한 아주 산술적이고 절박한 생존 책략인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어르신들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65세에 은퇴하고 75세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붕 떠버리는데 이 복지 크레바스, 그러니까 얼음 틈새에 빠져버린 분들은 당장 내일 밥값이 막막하시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 논쟁의 진짜 핵심입니다. 중앙정부가 이 거대한 시스템 업데이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을 회피한다고요? 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이를 올릴지, 그리고 그 10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워줄지 로드맵을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자체들이 답답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75세로 올리고 대구는 또 다르고 막 이러는 거군요. 네, 중구난방이 된 거죠.
결국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버스를 공짜로 탈 수도 있고 생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엄청난 혼선과 복지 격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와, 중앙정부의 반관이 결국 동네별 차별을 만들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퍼즐로 넘어가 보죠. 복지의 기준을 정하는 게 설계도라면 이 복지를 주민들한테 직접 배달하는 시공 현장은 지금 어떨까요? 아, 요새 전국적으로 한창 난리인 통합돌봄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번듯해요. 강남구는 막 최첨단 의료돌봄센터를 세웠다고 하고 연수구는 모든 동사무소에 전담 창구를 쫙 깔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도자료만 보면 당장 내일부터 완벽한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줄 것 같죠. 하지만 대구 MBC 심층 보도를 보면 실상은 완전 다릅니다. 아, 현실은 또 다른가요? 네, 장흥군 같은 곳은 제도가 안 돌아가서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고요. 경남 지역은 아예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자체가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또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정부가 통합돌봄법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식수댐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네, 댐을 지었죠. 그리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 이제 물 풍족하게 쓰세요 하고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하면서 집에서 수도꼭지를 확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나요? 네,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겁니다. 댐에서 우리 집까지 물을 끌어올 배관 자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배관이라는 게 결국 현장의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동네 병원들의 참여율 아닐까요? 와, 오늘 비유가 정말 날카로우신데요. 정확합니다. 돌봄이라는 건 철저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몸으로 제공하는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분들 처우를 보세요. 노동 강도는 살인적인데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맴돕니다. 게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하니까 이동 시간도 길고 감정 노동도 극심하죠. 아, 그 돈 받고 그 고생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파이프가 끊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독립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전담 창구라고 멋지게 팻말을 달아놓는 건 행정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전화를 돌려도 와줄 의사가 없고 파견할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그건 그냥 예쁜 간판에 불과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우리 동네 창구는 진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하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결국 법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강남구 사시는 분이랑 경남 지역 사시는 분의 돌봄질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 이건 제도가 실패한 거 아닌가요? 뼈아픈 지적입니다. 제도의 진짜 성패는 서류나 간판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 세밀한 고리가 튼튼한가에 달려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적인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을 때 이걸 도대체 뭘로 메워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 자료에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접근법이 나오죠. 맞아요. 바로 첨단 기술 그리고 인간의 연대입니다. 치매 안전망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시흥시는 이마트랑 같이 노인분들한테 스마트 태그를 달아드리고 위치를 추적하고요. 네,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금산구는 아예 AI 로봇을 집에 놔들여서 인지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는 AI가 비싼 인간 인력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완벽한 대책 아닌가요? 기술이 효율적인 건 떼건 백수입니다. 당장 길을 잃어버리신 치매 어르신을 찾을 때는 스마트 태그 같은 기술적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그렇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늘 자료에 보면 청각장애를 치료하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치매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기술 내용도 같은 맥락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이랑 돌봄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니터링과 돌봄은 다르다. 네, AI의 스마트 태그가 막아주는 건 물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노인 문제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병은 바로 고립이거든요. 기술은 이 고립을 막아주지 못해요. 아, 외로움이라는 병은 기계가 못 고친다. 대전 MBC 기획보도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 동네 장기판 이야기요? 맞습니다. 도심 재개발하면서 동네에 있던 평상이나 작은 골목길, 어르신들이 모이던 동네 장기판 주변이 싹 다 밀려버렸어요.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죠. 네. 그런데 그 결과 어르신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망이 만정히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장기판에서 바둑이나 장기 두던 친구가 하루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김노인 오늘 왜 안 나와? 어디 아픈가? 하고 집으로 찾아가 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유기적이고 촘촘한 치매 안전망이자 돌봄 체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판을 없애버리고 어르신을 아파트 방 안에 가둬둔 다음에 AI 로봇 한 대 딱 던져주고 로봇이랑 대화하세요. 이러는 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복지일까요? 와, 저 지금 약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는 막 스마트 시티니 AI니 하면서 첨단 기술이 복지를 완성할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철저하게 완벽하게 감시당하면서 지독하게 외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로봇보다 오늘 얼굴빛이 왜 그래? 하고 푹 던져주는 낡은 장기판 앞 동네 친구가 진짜 치매 예방약이었군요. 네, 그래서 통영시에서 하는 우울증 극복 프로젝트나 남양주시의 치매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너진 동네 장기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대망을 어떻게든 다시 복원하려는 이중 전략인 거죠. 기술로 뼈대를 세우더라도 그 안을 채우는 피와 살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온기여야 한다. 진짜 명언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30대, 40대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직 내 얘기는 아니네 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최전선의 연구들은 전혀 다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노후 준비가 벌써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노후의 재앙은 이미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중년의 일터에서 그리고 아주 무심코 들르는 동네 치과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 일터에서요? 직장인분들 지금 귀 쫑긋 세우셔야겠네요. 이번 자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프레젠티즘이라는 건데요. 프레젠티즘이요. 결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결근하는 건 앱센티즘이고 프레젠티즘은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행위로 말합니다. 헉, 그거 완전 우리나라 직장인들 종투가 아닌가요?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 진통제 2알 먹고 버텨라? 이거 완전 미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성실하다고 포장했죠.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이게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까지 파탄내는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일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위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과다하게 뿜어냅니다. 아, 억지로 엔진을 돌리는 거군요. 네, 이게 만성화되면 혈관벽이 망가지고 전신에 염증이 생겨요. 특히 50대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아픈데 계속 출근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수직 상승하고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제발 좀 쉬자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네요. 저는 이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거려요. 네, 그럼 당장 세워야죠. 그런데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경고등 위에다가 까만 테이프를 딱 붙여서 안 보이게 가려놓고 엑셀을 계속 밟는 거예요. 당장은 굴러가지만 언젠가 엔진이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와, 엔진 경고등 테이프 뷰 이거 진짜 완벽하네요. 엔진이 터지는 그 순간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조기 퇴직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예요. 건강할 때 그냥 며칠 푹 쉬면서 치료받았으면 끝날 일을 억지로 버티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중증 의료비 청구서로 돌아와서 건강보험 재정을 다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문화가 단순한 워라밸 문제가 아니군요. 국가 의료비 파산을 막는 최전선의 방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혁명적인 트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동네 치과 이야기인가요? 네,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최신 의학 연구인데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입안의 세균 같은 건가요? 빙고! 우리 입안을 거대한 밀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치질을 대충 하거나 잇몸병이 생기면 이 밀림에 아주 독한 유해균들이 막 득실거리게 됩니다. 네, 충치 생기고 잇몸 붓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세균들이 그냥 입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유럽이랑 미국의 치아학계 연구를 보니까 이 잇몸의 나쁜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입안에 있는 세균이 뇌로 올라간다고요? 와, 진짜 소름 돋는데요? 충격적이죠. 뇌로 침투한 이 세균들이 뇌신경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뇌에 막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치매 원인이 입안 세균일 수도 있다니 치과 가기가 무서워지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해서 치과에서 그냥 환자의 타액,
그러니까 침 한 방울만 채취해서 분석해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와, 침 한 방울로 치매 검사를요? 우리 보통 치매 검사라고 하면 큰 대학병원 가서 비싼 돈 내고 MRI 찍고 엄청 복잡한 인지 테스트 같은 거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도 힘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동네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가서 아 하고 입 벌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침 딱 보시고는 환자분 치매 유월세균 수치가 높네요. 뇌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조기 진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피를 뽑거나 살을 째지 않는 비침습적 스크리닝의 혁명입니다. 돈도 적게 들고 아프지도 않죠. 특히 한국은 전국 곳곳에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가 엄청 촘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동네마다 다 있죠. 이런 일상적인 치과 인프라랑 치매 안심센터를 딱 결합시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치매 조기 예방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첨단 노후 대책이라는 게 막 엄청 으리리한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출근하는 직장 그리고 스케일링 하러 가는 동네 치과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네요. 네, 일상의 혁명인 거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의 무임승차 나이 갈등부터 시작해서 간판만 있고 파이프는 끊어진 통합돌봄 현장, 그리고 AI가 대신할 수 없는 동네 장기판의 끈끈한 연대, 마지막으로 침 한 방울이 열어갈 치매 예방의 미래까지 정말 뼛속까지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슈들이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국가가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어도요, 그걸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이웃이 서로 챙겨주는 일상의 관계망이 없으면 우리의 노후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도는 거들 뿐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니까요. 진짜 가슴을 팍 꽂히는 말씀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신문 구석에 나오는 그냥 남의 집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 부모님이 겪으실 일이고요. 머지않아 여러분이 직접 마주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창구는 진짜 일하고 있는지, 내 직장은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연차 쓸 수 있는 곳인지 오늘부터 당장 매의 눈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를 팍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라진 동네 장기판에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고립시키는지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AI도 못 막는 고립이요. 지금 방송 끝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서 연락처 앱을 한번 쫙 스크롤해 보십시오. 아마 수백 명 번호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당장 내일 여러분이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을 때 이 친구 왜 연락이 안 되지? 혹시 무슨 일 생겼나? 하면서 진짜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와 줄 나만의 동네 장기판 같은 존재가 딱 3명 이상 있으신가요? 와, 3명이요? 막상 3명 꼽으려니까 엄청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국가 제도가 내 집 파이프까지 깔아주기를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정부의 완벽한 시스템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텅 빈 공백을 메우는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단단하게 맺어가야 할 관계라는 자산일 겁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어보라는 말씀이 진짜 서늘하면서도 또 엄청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월요일이지만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전에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그 3명의 얼굴을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난 김에 먼저 안부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실천이네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귀근, 뿌리로 돌아가는 고요함. 오늘 저희 더딥가이브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나의 튼튼한 뿌리를 돌아보는 작은 물음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튼튼한 안전망을 짜내려가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